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날개 미아입니다. 두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베를린 감상집입니다. 지은이는 혜은, 발행은 2018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덜어는 애처롭고 덜어는 기특한 나의 지난 봄. 내가 나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불편했던 날들이 당신의 어느 고독한 하루 틈에 짧은 위로가 되기를. 곧 경유지 미넨에 도착한다. 11시간이나 비행기를 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유난히 이동하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행히 완전히 무기력하진 않다. 이 여행에 쏟은, 그리고 쏟아갈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겠지. 창밖은 눈이 부신데 비행기는 여전히 어둡다. 쾌적한 듯 음울하고 건조한 듯 습하다. 마치 큰 섬이 움직이는 것 같다. 지금 나는 삶의 어디로 향하는 길을 쥐고 있나? 모쪼록 잘 항해해 나가야 할 텐데. 미세먼지 대신 담배 냄새가 자욱한 카페 테라스에서 아침을 열었다. 독일의 프랜차이즈 카페 백벅. 이곳이라면 3유로 남짓으로도 식사가 가능하다. 커피는커녕 그 흔한 물도 없이 2유로짜리 샌드위치만 씹으면서도 마음이 벅찼다. 유럽의 부활절 휴일이 주는 고요함과 무료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적막한 동네를 소리 없이 배회하는 내가 안쓰러워 보였을까? 한 달 가까이 머물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헬무트 할아버지가 라이딩을 제안했다. 여느 때의 베를린과 달리 화창한 하늘이어서 더욱 의심스러운 아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달렘 도르프역 근처의 목장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막이는커녕 호기롭게 야상만 걸친 나는 숲과 함께 짙은 녹색으로 젖어들었다. 온통 빗방울을 머금은 초록들, 적당히 말랑한 땅, 언제나처럼 선율을 지닌 이곳새들의 지저김이 내 오감을 따라다녔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나와 속도를 맞추고 한 손으로 내 왼쪽 핸들을 잡고 달려준 헬무트의 사려 깊음에 감사했다. 종일 비를 맞았어도 감기 기운이 들지 않는 밤, 그의 막내딸 브레타의 자리를 빌려 쓴 하루가 참 따뜻했다. 부활절 주간이 끝나자마자 벼르고 있던 헌책방에 들렀다. 온몸에 비 냄새를 잔뜩 묻히고는 눅눅하고 오래된 책 냄새까지 더할 요량이었다. 중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책을 꽂아놓은 책장은 쉬이 발견했지만 아쉽게도 한국인을 위한 서간은 없었다. 그나마 취급하는 책이라곤 한 독어 사전뿐. 주저없이 발길을 돌렸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기념으로 갖고 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빈손으로 나오기가 멋쩍어 LP판을 산 건 잘한 일이다. 계절이 바뀌고 나서야 듣게 될 타국의 재즈. 여느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오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다. 다시 흐릿해지지 않도록 오늘의 그림을 잘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의 일상에서 느끼는 감동을 한국에서도 재현할 수 있게 돌아가서도 근사하게 살고 싶어졌다. 다시 떠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예전보다 더 근사한 일을 하고 당연히 돈을 벌고 종종 아깝지 않다는 듯 쓰고 아니 이 같은 소비 없이도 매일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결국 돈 문제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감히 마음의 문제라고 답하고 싶다. 지금이라면 왠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으니. 4월 23일 일요일 별다른 마음의 준비 없이 스테글리츠에서의 마지막 밤이 드리워졌다. 처음 짐을 풀던 그 밤처럼 짐을 다 꾸린 마지막 밤에도 이토록 눈물이 날 줄 몰랐다. 처음은 처음이 두려워서 마지막은 이 마지막이 끝나면 또 다른 처음이 기다리고 있어서겠지. 가만 보니 베를리너들은 맥주만큼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것 같다. 테라스가 딸린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이들의 테이블 위에는 맥주 반, 아이스크림이 반이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컵이나 콘을 들고 있는 모습은 또 왜 이렇게 귀여운지. 작은 스푼과 소복한 아이스크림이 눈에 아른거린 지 꽤 오래였다. 고집스레 혼자 아이스크림 먹기를 미루던 나도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맛보는 그 순수함이 너무 달콤해서 좀 놀랐다. 하긴 그런 것과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지. 이 아이스크림을 시작으로 종일 생각 스위치를 끈 채 먹기만 했다. 부지런히 씹고 마시고 삼켰다. 이만하면 체하지 않고 잘 소화시킨 것 같다. 의외로 하루를 꿀꺽 삼키는 게 쉬웠다. 쉽게도 다리 차고 또 하루가 저문다. 과연 사람이 먹고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 먹고 살려고 장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가스불을 켜고 밤이면 감기에 들지 않으려고 경량 패딩 조끼를 걸쳐 입고 자는 내 모습이 뿌듯한 것도 잠시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믿음과 불안이 엎치락 뒤치락 하느라 여전히 잠을 청할 때면 무드등과 안대가 필요하다. 꿈결에도 너무 밝으면 오히려 눈이 멀까 두렵고 아주 까만 밤은 벌을 받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다. 아냐, 여행을 앞둔 내게 친구가 한 말을 기억하자. 네가 걷는 그곳에서 틀린 길은 없을 거야. 프리들이 샤인으로 숙소를 옮긴 지 벌써 2주차에 접어든다. 지내온 시간만큼 남아있는 시간을 수용할 마음의 크기가 넓어진 기분이다. 이사한 곳의 방이 2배 정도 커졌기 때문만은 아닐 테다. 어느 노래 제목처럼 우울한 날들에 최선을 다해온 덕분인지 이곳에서는 우울할지언정 마음이 발끝에 떨어지는 날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 비슷하게 눈부신 아침, 비슷하게 든든한 식사, 비슷하게 고소한 커피, 비슷하게 놀라운 풍경, 비슷하게 피곤한 저녁을 반복하고 있을 뿐. 2008년까지 베를린의 국제공항 중 한 곳으로 이용되던 템페로프 공원을 찾았다. 공원이 된 공항. 공항이었던 공원보다 이 편이 더 근사하게 들린다. 집에 두고 온 무거운 카메라 생각이 간절했지만 세상에 어떤 카메라를 가져온들 오늘 오후의 바람을 담을 수는 없을 터. 28년치의 시간을 전부 꺼내 널어도 남을 이 거대한 공원 한켠에서 잠시 겸손해졌다. 함께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사람도 이어폰을 나눠 낀 채 발을 맞춰 걷거나 고개를 까딱거릴 사람도
나를 대신해 저 멀리 있는 매점까지 달려가 간식을 사오거나 간이 화장실 앞에서 가방을 들고 기다려줄 사람 없이도 아주 괜찮은 오후였다. 풍경은 조용히 숨쉬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나는 그저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있다면 이날 이곳에 가장 많을 것이고 천국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믿기로 했다. 누군가 하늘에 파스텔도 칠하고 붓질도 해놓았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도 같은 풍경에 사로잡혔다. 이곳에 있던 모두가 하나둘씩 자연스레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나는 이런 건 내 인생의 반칙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무슨 꼼수를 썼길래 이런 꿈 같은 장면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꿈이라 해도 억울해하지 않겠노라 되뇌기까지 했다. 끝이 아니기를 바라야 하는데 나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겁을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적어도 밤이 올 때까지는 무엇 하나 쉽게 포기하지 말 것. 당장 눈앞의 풍경들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입술을 깨물고 싶어질 땐 그냥 한번 웃어버리기로 해. 마지막이 가까워지니 감당할 수 없는 무료함이 찾아왔다. 청둥 우리가 몸단장을 하는 분수대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리 여행지에서의 풍경에 욕심이 없는 나라도 이렇게까지 무료해도 되는 걸까? 어떻게 이토록 무료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 여행에 투자한 비용이 얼만데 이렇게 하루를 무료 입장한 전시를 보듯 심드렁해도 되는 건가? 악착 같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래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조금 얄미웠다. 내 마음이 어둡다고 남은 시간들을 죽이기엔 뒤늦게 찾아온 이곳의 봄이 너무 다정하다. 베를린에 2달이나 있었는데도 마지막 일정으로 베를린 대성당을 택하는 나는 과연 촌스러운 사람. 베를린 대성당은 나의 잔인했던 4월에 처음으로 색을 입혀준 곳이다.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봄이 두려워 드레스덴으로 잠시 도망가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니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도착해 있던 베를린. 모든 것이 반짝이는 초여름의 이곳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베를린 대성당이 제일 예쁘게 빛나고 있어 기분이 참 좋았다. 드레스덴에서의 마지막 밤, 아우구스투스 다리의 야경을 보면서 안녕, 아마 다시는 못 올 거야 라고 되뇌었을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울컥했다. 에이, 지금도. 역시 작별 인사는 있으나 없으나 슬프기는 매한가지구나. 담담한 척했지만 아마 내일도 그러겠지만 너무 그리울 거야. 벌써부터 후폭풍이 감당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그래서 밀린 내 일상을 더 악착같이 끌어안겠지. 엄마 말 맞다나 돌아가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웃어야지. 내게 너무 과분했던 이 봄이 쉽게 잊히도록. 정말 고마웠어.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혜은님의 베를린 감상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